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오늘 시간은 데이터로 관리하는 요즘 매장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공유주방 키친빌더 이사 천세원입니다. 우선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다른 강의가 하나 더 있거든요. 고객이 선택하는 배달 매장의 성공 공식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대로 성공 공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었죠? 로고, 평점, 리뷰수, 대표 메뉴, 메뉴 사진, 정보, 리뷰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요소였어요. 제가 오늘 데이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선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은 미국의 경영학의 이제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박사님이세요. 이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 이 말대로 배달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내 매장을 측정할 수 없고, 당연히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개선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선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는 게 우선인데요. 사장님들이 미리 그걸 적어놓고 기록을 해놓으셨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러한 기록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라는 이런 사이트들에는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 자료는 어디서 보냐면요. 우선 요기요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내 가게 관리 들어가셔서 통계란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기요에서 제공하는 거는 배달의 민족이랑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별 주문수가 뭔지 나와 있어요. 최대 6개월까지 볼 수가 있고요. 6개월 단위로 볼 수가 있고 그 매장에서 최근에 이제 일별 주문수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매장이 얼마나 매출이 변하고 있는지 매출 추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검은색 부분은 주문 취소인데요. 우리 매장에서 주문이 얼마나 취소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주문 취소할 일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주문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배달 대행이 잘 안 돼서라든지 식자재가 없어서라든지 또는 주문이 접수가 들어왔는데도 사장님들이 그걸 모르시고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만 봐도 내 매장에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기요 일별 주문수를 통해서 내 매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기요에서는 요일별 주문수가 나오는데요. 이 요일별 주문수는 사장님들이 어떤 요일에 얼마만큼 팔렸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식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매장의 이제 인력들이죠. 사람을 언제 많이 쓸지도 미리 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냥 측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매장이 월요일날 잘 돼, 대체로 잘 돼, 화요일날 대체로 안 돼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이 요기요 사이트에서 실제로 통계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통계를 보시고 아 우리 매장은 일요일날에 특히 잘 되네? 화요일이 좀 더 떨어지는구나 그런 걸 보시면서 식자재도 그만큼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우리 매장은 목요일이 특히 안 돼. 그러면 이 목요일에만 따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성공 공식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인을 하면 당연히 손님들이 더 오게 되겠죠. 당연히 그 요일조차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일별 주문수를 통해서 할인하는 날짜도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대별 주문수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대별 주문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참고할 수 있죠? 그 시간대에 파트타임 직원들을 뽑는 시간이라고 또 정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무조건 150에서 20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시간대에 무조건 나가는 메뉴들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찌개라든지 구이라든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배달에서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 속도.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최대한 많이 매출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기요에 나와 있는 시간대별 주문수를 통해서 우리 매장의 바쁜 시간대를 미리 아시고 실제로 평균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어느 시간대에 많이 팔리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 구성도 하시고 식자재 준비도 하시고 미리 포션을 잡아 놓는다고 하죠. 미리
그 전쟁 준비를 하시는 데에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기요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배민 사장님 광장 접속하신 다음에 배민 셀프 서비스 들어가셔서 통계 들어가시면 광고 통계랑 가게 운영이 있는데요. 우선 광고 통계에서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광고 통계는 좀 보셨을 거예요. 가게 운영은 최근에 생겼거든요. 광고 통계에서는 최상단에 광고 추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선 광고 추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광고 추이에는 상단에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주문금액, 전화주문으로 나뉘어서 나와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사장님들이 보기 편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 통계 같은 경우에도 일자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자별로, 주별로, 월별로, 그리고 특정한 기간들을 설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좀 여러 가지 다 브랜드라고 하시면 그 브랜드에 맞춰서 또 쪼개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광고 상품별로도 볼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달이랑 배민 라이더스, 배민 오한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일반 배달에서도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배민 포장,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타까지도 분류를 해서 이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사장님들이 필요한 광고 상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게 노출수인데요. 이 노출수는 매장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 매장을 봤냐는 그 수치를 나타낸 건데요. 오프라인 매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상권이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노출수가 높겠죠. 이 노출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울트라콜이라는 광고 상품을 어디에 내가 꽂아야 되나, 깃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울트라콜을 보고 그 깃발을 어디에다가 내가 노출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오프라인 매장은 당연히 좋은 상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매장을 오픈을 하시잖아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 울트라콜을 어디에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노출수가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 일단은 매장을 오픈을 해야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우리 매장의 매출도 높아지겠죠. 이 울트라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출이 많이 되는 곳에 주문하는 고객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거주 인구가 많은 곳에 이 울트라콜을 꽂았는지 잘 꽂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걸 노출수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를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상권분석 프로그램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주 인구를 보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거주 인구가 많은 곳에 이 울트라콜을 처음에 꽂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똑같이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 5만 명인데 똑같이 그 울트라콜 광고를 시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쪽에는 똑같이 5만 명인데 노출수가 3천이고 저쪽에는 1000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이 매장에서는 그 아파트에는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 상권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 노출수를 통해서 이곳에는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를 보고 계속해서 그 울트라콜 광고를 옮길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이 노출수를 올리는 방법엔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 메뉴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또 매장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간지에 따라서 이 노출수를 변동이 생기는 걸 이제 통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노출수가 포함이 되는 거는요, 우선적으로 울트라콜, 깃발, 그리고 오픈리스트 광고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1인분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지, 검색에서 나오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호르몬동이라고 검색했던 것보다 대창자법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노출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매장이 포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포함이 되고요.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맛집 랭킹이라고 하죠. 그 맛집 랭킹에 들어가는 것도 기타 노출수에 포함이 되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러한 기타 링크를 통해서 우리 매장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기타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설명을 하나씩 좀 자세히 드릴게요. 울트라콜은 깃발이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추가로 하는 대로 노출이 수가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0개, 20개, 30개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노출수가 달라지게 되고요. 당연히 많이 하면 할수록 노출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하나만 광고를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어디에 꽂는 게 좋겠어요? 좀 더 노출수가 높은 곳에 하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단위, 매일매일 바꾸시는 것보다는 최소 1주일에서 2주 정도 간격으로 우리 매장에 이 울트라콜에서 발생하는 노출수가 몇인지를 측정을 하시고요.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내가 특정적으로 보는 그 노출수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 더 옮겨 두시는 것도 좋고요. 이쪽으로 옮겼더니 노출수가 적네?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그쪽 울트라콜은 고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아니라 그 판매당 이제 노출 그 주문당 이제 정률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액제가 아니라 판매를 할 때마다 발생을 하는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곳에 노출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픈리스트에 이제 노출되는 조건으로는요, 대표 메뉴에 그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메뉴가 2가지 이상이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찜탕, 그 다음에 그냥 한식, 그리고 도시락 메뉴, 그리고 떡볶이 메뉴, 분식 메뉴가 있기 때문에 한식, 분식, 찜탕, 그리고 이제 도시락까지 해서 총 4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야식 카테고리는 그냥 서비스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정적인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오픈리스트는 모두 다 가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단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매장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울트라콜 광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픈리스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울트라콜 하나만 해놔도 충분해 하시는 사장님들은 오픈리스트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울트라콜 광고 하나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인분 카테고리 이게 중요한데요. 1인분 카테고리가 뭐냐면요. 최소 주문 금액보다는 높고 12,000원보다는 낮은 금액의 메뉴가 있을 때 이 1인분 카테고리에 노출이 될 수가 있으세요. 1인분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오픈리스트를 하나 이상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 1인분 카테고리에 발생하는 주문도 오픈리스트랑 동일한 그 수수료로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오픈리스트 하나는 가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은 우리 판매하는 금액 중에 8,000원짜리가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8,000원보다는 낮게끔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메뉴가 있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12,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1인분 카테고리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1인분 카테고리 메뉴 금액을 맞추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최소 주문 금액 5,000원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 메뉴가 8,000원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1인분 카테고리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민 사장님 사이트 들어가셔서 셀프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메뉴 해보시면 1인분 설정이라는 또 그 설정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 클릭을 하셔야지만 1인분 카테고리에 노출이 되세요. 그리고 검색 중요하다고 했죠. 메뉴명은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메뉴명을 사용을 하셔라. 그래야지만 그 메뉴 안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포장은 가능하시면 포장도 하셔라. 그리고 기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검색 외에도 필터도 이 기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이 최대한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주문 배달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필터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필터도 이 기타에 포함되는 노출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출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보이는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잖아요. 이제 많이 보이면 뭐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삐까뻔쩍하게 노출을 하고 손님들한테 보여지고 SNS나 다양한 걸 통해서 노출을 하여도 결국엔 손님에게 선택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클릭수라는 게 고객이 리스트에서 가게를 누른 횟수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을 예를 들어 보면은 고객이 우리 매장에 입장한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했어요. 그럼 클릭을 하고 나서 클릭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클릭이 어떻게 해야지 증가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성공 공식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선택되는 방법이에요. 아마 이 클릭 수 증가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배달 매장 성공 공식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멈춰서. 그리고 우선 이제 그 강의에서 했던 것들을 보시고 다시 이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릭수, 브랜드명, 로고, 평점, 리뷰, 대표 메뉴에 따라서 고객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달라진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선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 공식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브랜드명에는 우리 매장이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로고는 배경화면이 흰색보다는 대비되는 색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같이 눈에 띄는 색깔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점 관리 하시라 그랬죠. 최소 아무리 망해도 4.5점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되고 추천하는 건 4.8점 이상은 유지하셔야 고객에게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리뷰수는 10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라고 나오니까 그 100 플러스를 꼭 달성을 하셔야지만 손님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차이를 두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메뉴도 있다고 했죠. 그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뭔지 대표 메뉴 최상단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이 우리 매장에 입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릭수 부분은 잘 보시면 이제 변동사항들이 좀 생기잖아요. 특히 이 그래프에서만 보시더라도 기타가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출되는 기준 중에서 기타가 필터랑 검색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배달의 민족을 잘하기 위해서는 깃발을 잘 만져야 된다, 깃발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맞게끔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또 메뉴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또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하냐에 따라서 검색이랑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기타가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강남, 서초, 송파 쪽에는 배민원이라는 상품들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민원이 꽤 그래프가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클릭수 증가하는 방법에는 브랜드명, 로고, 평점, 리뷰, 대표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냥 클릭수가 높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출수 대비 클릭수, 저는 이걸 클릭률 또는 입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노출이 많이 되면, 노출수가 높으면 클릭이 많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100개를 노출을 하고 하나가 클릭이 되는 거, 10,000개를 노출을 하고 10개가 클릭이 되는 거, 입장이 되는 거 다른 거잖아요. 노출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고비도 많이 들 거고, 당연히 뭐 다른 기타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울트라코를 추가했을 때 당장 노출수를 증가할 수 있는데 광고비를 많이 해서 클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적정선의 노출수 대비 클릭수가 얼마나 되는지 클릭률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클릭률은 배민에서는 따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계산기로 한 번만 두드려 보시면 되거든요. 노출수 대비 클릭수를 보시고 클릭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클릭률이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해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5%, 10% 그 사이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장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30%, 4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클릭률도, 클릭수 말씀드렸잖아요. 이 클릭률도 기타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 냉면 먹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냉면. 검색을 냉면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나는 뭘 먹을지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냉면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들 중에서 클릭을 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검색에서, 기타에서 나오는 추이가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노출 증가했고요. 클릭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클릭률도 증가를 했죠. 클릭수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클릭률을 보는 이유는 그전이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클릭률을 계산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클릭을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는 주문수예요. 주문수. 결국엔 매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입장을 하고 나서도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매장에 들어와서 주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오프라인에서 일어나잖아요. 보고 나서 우리 매장에 먹을 거 없네? 이 매장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이 매장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사장님 뭐 불친절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종종 일어나지만 배달앱에서는 그냥 메뉴 쭉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메뉴 없네? 나가버리기도 하고 또 매장 정보를 보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리뷰 보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주문수를 보고 주문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문수는 바로 결제 또는 만나서 결제라고 해서 앱상에서 일어나는 결제에서만 되는 것들을 이제 주문수로 표현을 했고요. 전화 주문 같은 경우에는 주문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주문까지 이어진 거, 배달 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제까지 이어진 걸 주문수라고 합니다. 이 주문수는 어떻게 하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주문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 매장의 성공 공식에 나왔던 거에서 이제 그 다음 정보란 랜딩 페이지에서 입장하고 나서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이 주문수를 증가하는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매장에 선택을 했고 그 매장에 들어온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주문수를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첫 번째는 메뉴판, 우리 매장의 메뉴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메뉴판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이쁘게 되어 있는지 먹음직스러운지, 또 정보란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사진, 영상, GIF 파일, 가게 소개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만 소비자는 마지막 주문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리뷰, 아까 제가 악플도 잘 관리하시라고 그랬고 리뷰, 좋은 리뷰도 답변을 잘 하라고 했어요. 이 리뷰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마지막 결정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주문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라도 이 메뉴판, 정보, 리뷰 등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이 주문수는 그리고 신규 고객을 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단골 고객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매장에서 매일매일 주문수가 10건이었지만 다음 달에는 당연히 그 10건 중에서 또 추가로 주문이 들어오게 될 거고 이 주문수 추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매장이 증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고요. 배달 매장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고객, 단골 고객이 결국에는 우리 매장의 주문수가 되거든요. 자, 주문수도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노출수 대비 클릭수를 통해서 입장률, 클릭률을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노출수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클릭수가 증가하게 될 거고 클릭수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주문수도 증가를 하게 돼요. 하지만 단순히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출수 대비 클릭수가 늘어나야 되고 클릭수 대비 들어온 입장한 손님들 대비 주문까지 이어지는 주문율을 따로 계산을 하셔서 주문율을 추적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주문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리뷰가 나빠지잖아요. 주문율이 떨어져요. 입장은 많이 하는데 우리 매장에 리뷰 관리를 안 하면 주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문율을 통해서 우리 매장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 광고 추이에 이어서 광고 성과인데요. 이 광고 성과는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제 그 광고 추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수치를 보실 수 있었고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광고 성과는 간단하게 이제 그 투자 비용 대비 우리 매장의 매출이거든요. 이거 제일 많이 질문을 하세요. 광고 성과 몇 배 정도 나오면 적당해요? 이 광고 성과는 그냥 봤을 때는 30배, 40배. 30배라고 하면은 수수료 대비 내가 낸 광고비 대비 30배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게 30배 광고 성과거든요. 이 광고 성과를 보실 때에는 그냥 전체 광고 성과를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울트라콜, 기타, 그 다음에 배민 오픈리스트를 따로따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 따로 보셔야 되냐면 오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오픈리스트 정액제거든요. 6.8%가 딱 정해져 있는 그 퍼센트 정률제, 여기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정률제거든요. 정률제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비 매출이기 때문에 13.4배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울트라콜 광고랑 오픈리스트 광고랑 기타로 들어온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광고 성과를 보실 때는 절대 전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따로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씩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당연히 기타에서 광고 성과가 높다라는 말은 우리가 맛집 랭킹에도 들어갔고 검색에도 많이 되고 많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이 광고 성과를 주목하는 건 이제 울트라콜일 것 같아요. 울트라콜은 왜냐면 내가 그 깃발 하나당 88,000원이라는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8만 원을 내고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울트라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울트라콜 몇 개 하는 게 좋아요? 뭐 광고 성과가 몇 배 정도 나와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지역마다 다르고요. 카테고리마다 다르고요. 뭐 브랜드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울트라콜 하나만 놔둬도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 그 지역에 다른 데 하나도 없고 우리 브랜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0배도 나오기도 하고요. 200배도 나오기도 해요. 저희 브랜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 매장은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는 뭐 5,000개? 7,000개? 동일한 한식 매장들이 수천 개가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수천 개의 매장들이 울트라콜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성과가 뭐 0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0.5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두세 배 나오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빼냐? 당연히 한번 이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노출수가 잘 나오고 있는지, 노출수는 나오는데 클릭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지만 울트라콜을 평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이 울트라콜은 노출수를 보고 클릭수를 보고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그 손님들한테 우리 매장을 한번 알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광고 성과가 0이다라고 해서 뽑으시는 거는 좀 비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도 광고 성과가 0배인데 어떻게 하냐? 자, 노출수 보시고 노출수가 너무 적다.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깃발을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노출수를 바꾸고 클릭수를 바꾸고 주문수까지 바꾸다 보면 결국에는 광고 성과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광고 성과 같은 경우에는 뭐 종종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보면은 10배 이하는 뽑아, 이건 삭제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마다 다르고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니까 우리 매장의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걸 비교를 하셔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배달의 민족에서 두 가지 광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광고 통계 이외에도 통계란에 들어가시면 가게 운영이라고 해서 최근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요소인데요. 배민 사장님 광장 들어가셔서 배민 셀프 서비스 들어가셔서 통계, 그리고 통계 들어가면 광고 통계가 먼저 나오는데 옆에 탭을 누르시면 가게 운영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가게 운영은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 가게 운영이 정말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클릭률, 주문율, 오픈리스트, 울트라콜, 기타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보고 광고 성과 보고 복잡하셨잖아요. 네, 복잡하시면 못 보시더라도 이 가게 운영 부분은 꼭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까 울트라콜 상권 분석해서 내가 좀 더 소비자가 많고 노출수가 많은 곳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광고 통계를 통해서 노출수가 많고 클릭수가 많은 곳을 찾으실 수도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게 너무 복잡해서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게 운영란을 꼭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가게 운영란에는 인기 배달 지역이 어딘지, 우리 매장에서 가장 주문이 많이 나온 곳이 어딘지를 동별로 표기를 해놨어요.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건 역삼 1동인데요. 내가 울트라콜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사장님들은 그냥 역삼 1동, 양재 2동, 논현 1동, 여기 가장 주문이 많이 나온 1, 2, 3위에다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그 매장에, 그 지역에 소비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우리 매장 메뉴가 적합한 소비자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더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실 필요도 있고, 또 반대로 1위부터 3위까지 매장이 아닌 우리 매장에 주문이 별로 안 들어오는 그 동들 있잖아요. 10위까지 여기 나오거든요. 8, 9, 10, 그 10위 그 지역에다가 또 한 번 더 그런 광고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자, 이 배달의 민족 설명을 드리다 갑자기 다른 말을 할 건데요. 배달의 민족을 하면서 요기요도 이거랑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양평이라는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서울, 강남 쪽은 뭐 대부분 서울, 경기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 배달의 민족이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요기요 점유율은 좀 낮다라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경기 양평 지역에는 요기요가 점유율이 90%인 거예요. 제가 뭐 서울 경기 외에도 부산, 대구, 창원, 전주, 광주 정말 많은 곳에 컨설팅을 하러 다녀도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보다 많은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건 배달 때문에 쿠팡이츠가 좀 더 높은 매장들이 있지만 양평만 특이하게 요기요가 좀 더 많았어요. 요기요에서 볼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배달의 민족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요기요에는 정액제랑 정률제가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은 진짜 이거 아는 사람 1% 안에 겨우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요기요에 선택형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요기요는 12.5% 정해져 있는 그 수수료인데, 선택형 요금제라는 걸 하시면 내가 정해놓은 행정동에만 79,900원을 지불을 하시면 따로 수수료가 없어요. 양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평읍이 한 개의 동으로 취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문이 양평읍 안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매출을 하고 있던 사장님은 한 달에 125만 원, 130만 원 정도를 광고료를 내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평읍 하나만 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8만 원만 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득이 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서 통계를 보고 내 매장이 잘 되는 지역을 보신 다음에 요기요 여기저기 주문 들어오는 거 보실 필요 없이 그냥 그 지역에서 우리 매장에 잘 들어오는 그 지역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형 요금제를 하시면 수수료가 비싼 요기요마저도 수수료가 적어지는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중간에 가게 운영 설명하다가 요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배민 손님 따로, 요기요 손님 따로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배민에서 주는 자료들 보시고 요기요에서도 활용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에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매장에 많이 주문 들어오는 동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매장의 인기 메뉴도 여기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매장에서 어떤 메뉴가 많이 판매가 되는지 1위 뭐 순두부찌개, 2위 김치짜그리. 아까 제가 요기요에서 시간대별로 보고 요일별로 봐서 식자재를 주문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겠죠. 우리 매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식자재를 주문하실 수도 있고요. 잘 나가는 메뉴들을 좀 더 대표 메뉴에 올리실 수도 있고요. 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문 수를 보신 다음에 메뉴별로 수를 보신 다음에 저희가 차돌박이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순두부찌개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플러스 알파를 한 거예요. 토핑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차돌 순두부찌개, 뭐 해물 순두부찌개 그런 거 맞춰서 원래 차돌박이 순두부찌개를 처음 만들었고 그게 잘 나가다 보니까 된장찌개도 차돌박이 된장찌개도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이 인기 메뉴를 통해서 식자재 관리도 가능하고요. 재료 관리도 가능하고요. 이걸 그 ABC 분석이라는 그 기법이 있는데요. ABC 분석이 뭐냐면요. 우리 매장의 매출, 전체 매출 중에서 80% 이내에 들어가는 메뉴들을 리스트업하고 그 80%에서 뭐 95%까지 있는 메뉴들을 B라고 리스트업하고 5% 이하를 C라고 한 다음에 판매가 잘 안 되는 메뉴들은 삭제를 하고 잘 되는 메뉴들은 세트 메뉴로 만들든지 아니면 신메뉴로 만들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식자재 관리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이 가게 운영에서 볼 수 있는 정보, 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게 운영란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배달 리뷰의 만족도랑 이제 불만족도를 여기서 또 볼 수 있으세요. 제가 이 배달의 민족에서 이 통계가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저는 원래부터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했었어요. 한 달 동안 들어왔던 총 리뷰 수를 측정을 했고요. 저는 엑셀로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엑셀로 보고 거기에서 4점 이상, 그걸 긍정 리뷰라는, 저는 4점 이상을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3점, 2점, 1점을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 매장의 긍정적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부정적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그런 걸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배달의 민족에서 아예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쉬웠다라는 그 리뷰가 있다라면은 그 아쉬운 요소가 뭔지 뭐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좀 추적을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걸 통해서 당연히 고객 관리를 하고 매장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 사장님 광장 통계에서 배달 추이라든지 또는 매장에서 잘 나가는 메뉴, 잘 나가는 동네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배민에서는 배민 장부라는 걸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배민 장부는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왜냐면 배민 사장님 광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이제 메뉴를 바꾸던지 뭐 메뉴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 매장의 시간이라든지 제가 아까 성공공식에 말했던 모든 그런 항목들을 배민 사장님 광장 셀프 서비스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온 김에 그 통계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대부분 다 그래도 성과만 보고 계셨었겠지만요. 근데 배민 장부라는 걸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배민에서. 이 배민 장부는 뭐냐면 휴대폰으로만 볼 수가 있으세요. 동일하게 배민 사장님 광장이랑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동일하고요. 휴대폰으로 배민 장부 그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 배민 장부가 정말 다 나와 있거든요. 배민 사장님 광장에서는 노출수, 주문수, 클릭수, 주문 금액, 그 다음에 뭐 동, 행정동, 그리고 주문 메뉴만 나와 있었다고 하면은 이 배민 장부는 제가 예전에 노가다로 엑셀로 하나씩 하나씩 수작업 하던 것들을 여기에다 다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신규 주문 고객이 몇 프로인지, 재주문 고객이 몇 프로인지,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상위 몇 프로인지, 내가 한 달에 매출이 1억이야.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카테고리 기준, 그 구, 행정동 기준으로 우리 매장이 상위 몇 프로인지, 하위 몇 프로인지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 동네 평균 배달의 민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몇 프로인지도 나와 있고요. 하위 25%, 몇 프로인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내가 이 정도 판매를 하면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배달의 민족 상에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 분석 리포트라고 해서 일간 리포트, 월간 리포트를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간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어제 그 전날 대비 그 다음 날이 매출이 몇 프로가 올랐는지, 객단가가 얼마인지, 총 주문수, 총 매출이 얼마있는지까지 추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매출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달에서는 특히나 객단가가 중요한데요. 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홀에서 객단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테이블 수는 제한적인데 그 테이블당, 손님당 최대한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배달도 동일해요. 테이블 수는 제한이 없지만 주문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주문이 한 번 나갈 때마다 배달 대행비는 고정적으로 있거든요. 10,000원짜리 하나 팔면서 배달 대행료 3,000원, 4,000원 부과하시면 뭐가 남겠어요? 어차피 한 번 판매할 때 객단가가 최대한 높아야지만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배달비는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최대한 객단가를 올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배민 사장님 통계를 통해서 주문수 대비 그 총 주문 금액을 보고 객단가를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배민 사장님 광장이 아닌 배민 장부를 통해서 어제의 객단가, 오늘의 객단가, 저번 주 객단가, 이번 달의 객단가까지도 여기서 측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매입이라고 하죠. 우리 매장에서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또는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도 자동적으로 배민 장부에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배민 장부를 처음 가입을 하고 나시면 뭐 카드 결제라는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메뉴별로 옵션 메뉴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도 보실 수 있어서 배민 장부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사이드 메뉴를 분리한다든지 또는 그걸 막 합쳐가지고 자주 판매되는 걸 합쳐서 세트 메뉴 구성하는 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민 장부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이 배민 장부가 무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기요 배달의 민족에서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도 아직 쿠팡이츠에서는 그런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주문 내역들을 엑셀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구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글 들어가시면 구글 지도라는 걸 통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마 그 이유, 데이터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배달 매장을 하면서 상권 분석 강의도 들었었고요. ABC 분석이라든지 그런 메뉴 포스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배달 매장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문이 들어오는 그 주문 전표를 다 모은 다음에 지도를 뽑아가지고 그 지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리면서 거기에 몇 시에 주문이 들어왔고 얼마 금액이 들어왔고 어떤 메뉴가 들어왔는지를 지도에 다 그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건, 두 건, 세 건 할 때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손으로. 그러다가 제가 첫 달에 주문이 800만 원,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었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달 매출은 5천만 원이 나왔었고요. 세 번째 달 매출은 1억을 돌파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800만 원 나올 때 울트라콜을 저는 하루에 4번을 옮겼어요. 왜냐고요? 울트라콜을 그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울트라콜로 이동하시잖아요. 저는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점심시간에는 오피스 상권 쪽에, 저녁 시간에는 거주 인구들이 많은 곳에,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는 숙박시설이 많은 곳에, 새벽 시간에 다시 또 그 숙박인원이 아니라 그 새벽에 일하시던 분들이 주로 거주할 것 같은 원룸이 많은 곳에다가 이 하루에 4번이나 울트라콜을 옮기면서 저는 그 데이터를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800에서 5000이 나오니까 이걸 종이에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지도를 활용을 해서 엑셀 파일로 그 주소지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를 업로드를 하시면 표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남에서 처음에 브랜드를 시작을 하고 건대에 이제 두 번째 매장을 했을 때 기록을 했던 건데요.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콜 위치고요. 나머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시간대별로 컬러를 나눠놨고 그거에 맞춰서 또 울트라콜을 이동했던 것들이 자료로 나온 거예요. 배달의 민족 요교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배달 특급이라든지 배달의 명수, 쿠팡이츠도 그 시간대들을 다 그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걸 강의를 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거대로 하시는 분은 한 1%? 1%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외식업을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제가 강남에서 3달 만에 월 매출 1억을 달성을 했었고 심지어 강남에서 서초에서 전체 주문수 1등이었어요. 그건 제가 개인 매장을 운영을 할 때였고요. 지금은 제가 한식 프랜차이즈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있던 브랜드도 제가 작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약 5배 정도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제 개인 매장으로 강남 1등 만들어 봤었고 지금은 제 브랜드가 아니었고 제 회사의 브랜드로 똑같이 이렇게 배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저번 달보다 이번 달 더 매출을 올려가지고 결국엔 지금도 강남 1등 브랜드를 만들어 내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유료이긴 하지만 저처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무료로 이제 하나씩 다 다운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포스페이스 랩이라든지 애트레커라든지 그런 유료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신 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사장님들의 매장에 또는 사장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기업에 적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로 나왔는데요. 포스페이스 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분류별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쪼개 놓은 거고요. 이렇게 뭐 깃발당 추이들도 그 그래프로 제공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끝으로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 경의 그 명언을 하나를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고 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고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면 당신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 경. 이상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